정말 거짓말처럼 14억이라는 그 정말 막대한 채무죠. 그 채무를 저는 매매를 통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호기롭게 사업을 하다가 무역 사업을 하다가 크게 쫄딱 망한 적이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남을 정도로 다 망한 적이 있었는데 사업이 한번 망하니까 돈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까지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해서 그 무렵에 제가 선택을 한 게 이 해외 선물인데요. 해외 선물은 아주 작은 자본금이라도 자기가 실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해외 선물을 선택한 이유는 딱 그거 한 가지였어요. 나는 거의 밑바닥 쓰레기였잖아, 쓰레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야. 얼굴이 시커멓더라고. 완전히 그 악마 같은 얼굴 있잖아. 욕심과 탐욕에 가득 찬 인간의 얼굴이 아니야. 그걸 보면서 그 울음을 소리를 진짜 목까지 삼켜가면서 이렇게 울었던 거야. 아, 내가 실패했던 원인이 여기 있어. 그냥 못 죽겠더라고. 그래서 소주 3병을 샀어요, 마트에서. 막상 죽을래니까 용기가 안 나더라고, 솔직히. 3병째 딱 먹고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 우리 와이프 이름, 애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바다에 뛰어들었었어.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시절이었죠. 직장을 다니면서 14억이란 채무가 일단 생겼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뭐 당연히 막막하죠. 그래서 제일 자신 있었던 이제 해외 선물 매매를 통해서 내가 이 과정을 극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에 집중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고 느끼시다시피 매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멘탈이 일단 좀 흔들리기 시작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하고 진짜 마찬가지인 게, 이 금액을 빨리 내가 회복을 하고 돈을 빨리 벌어서 이 채무를 완결을 하고 내가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매매가 계속적으로 꼬이기 시작했어요. 보이던 자리들이 안 보이기 시작했고, 제 정말 큰 특징이 추세 매매를 못하기 시작했고, 끊어먹기 시작했고, 손절 라인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안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그 문제점들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을 19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 기본적 분석이야 당연히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주위 환경적인 것들로 인한 멘탈이 끊겨서, 멘탈이 터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매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그럼 극복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매매가 꼬이면서 멘탈이 나갔다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포기를 했습니다. 뭘 포기했냐면, 해외 선물 매매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던 모든 방식들을 다 포기를 하고 전부 스탑을 시켰습니다. 왜냐? 지금 여기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멘탈이 흔들리는 것, 내 매매 자체가 흔들리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것을 변화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다 스탑을 시켰어요. 매매를 하지 않았고요, 차트를 보지 않았어요. 제가 루틴으로 하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멍하니 차트를 진짜 그냥 보기만 했어요. 어떤 기법을 적용시켜 보지도 않았어요. 저도 이제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법 절대로 적용 안 시켜보고요, 그냥 캔들만 보고 이평선만 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진짜로 해야 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다가,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건 좋은 가격이다, 좋은 가격에 들어가서 추세를 길게 가지고 가면 내가 내 계좌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착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냥 멍하니 차트만 바라봤고 캔들만 바라봤고, 거기에서 정말 기본적인 게 뭔지, 정말 기초적인 게 뭔지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니, 그거는 뭐예요? 가격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격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가 또 다른 시발점이 됐습니다. 가격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 좀 철학적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럼 내가 캔들을 내 손으로 그려보자 라는 거였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가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가격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는지, 가격의 시작점과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길목을 내가 알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좀 더 좋은 가격에서 내가 진입과 청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서부터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뭘 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동안, 예를 들면 당시에 제가 항생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항생 처음 시작과 처음 마지막 캔들을요 계속 그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실미도 교육과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좌절하고 안 되고 매매가 꼬이고 내가 이걸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걸로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이런 좌절에 빠져 있을 때 했던 것들을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교육과정에서 풀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 그리고 제가 그때 좌절의 시간에서 늘 갈구했던 거, 가격입니다. 좋은 가격에 사서 좋은 가격에 팔면 그게 내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게 바로 캔들을 그려보는 거였어요. 장이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장이 끝날 때까지 가격이 어떻게 흐름을 가지면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저는 탐구를 하기 시작했고, 캔들을 그려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가격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실시간 차트를 보면서부터 어떤 캔들이 움직이는 힘을 느끼기 시작했고, 힘을 느끼면서부터 더 좋은 가격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 가격을 찾음으로 인해서 다음 캔들이 양봉일지 음봉일지 이평선에서 지지를 어떻게 받을지가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매매가 굉장히 잘 되기 시작했고, 정말 거짓말처럼 14억이라는 그 정말 막대한 채무죠. 그 채무를 저는 매매를 통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장에서 왜 돈을 못 버는가? 매수는요, 여러분,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틀려요. 매수는요, 이 정도 올랐으면 내리겠지라는 심리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 올랐으니 내가 여기에서 신규 진입이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왜? 사람의 심리가 너무 많이 오르면 이쯤에서 끝나겠지, 이쯤에서 내려오겠지라는 생각으로 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외로 매수장이 펼쳐질 때는 여러분들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하지만 매도장은 다릅니다, 여러분. 매도장은요, 사람의 심리가, 매도장이 쭉 펼쳐져요. 지수가 아래로 꼬라박습니다. 그러면 경제 위기가 오나? 이제 뭔가 위험이 감지되나?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냥 갖고 있으면 손실 나는 거 아닌가? 그냥 팔아야지 라는 사람의 심리 때문에 매도장에서는요,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을 다 내놓게 돼요. 그래서 본격적인 매도장이 시작을 하면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갑니다. 정말 해외 선물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 그리고 저처럼 수익이 나서 뭔가 내 인생을 바꾸고 큰 변화가 있던 사람들은요, 매도장에서 나옵니다. 절대로 매수장에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매도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도장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오를 폭보다 내릴 폭이 더 많습니다. 기본적 분석으로도 앞으로 내릴 가능성이 더 많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특출나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어떤 특출난 특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기본에 충실했어요. 그게 답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시장을 일단은 조금 읽는 능력,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뭡니까? 손절 잘 잡고 손익비 잘 맞추고 1손씩 고정하는 이 능력, 이 능력으로 그 막대한 14억이란 채무를 저는 극복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전혀 못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리딩을 할 때 항상 말씀드리죠. 목숨 걸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목숨 걸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손절이 나갈 때도 있고 일손실이 날 때도 있어요. 좌절을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월손실이 날 때도 있어요. 월손실이 나지 않는 전문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기만 제대로 지키신다라고 하면 정말 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리고 그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 개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드립니다. 개인사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여러분들 상황이요, 대출이자 내셔야 되고 카드값 내셔야 되고 생활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매매를 통해서 내가 이번 달 카드값이라도 좀 벌어보자, 생활비라도 좀 벌어보자 하시는 부분이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100% 다 공감하고요, 100%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권고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상태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기본기가 없는 그 상태로 매매하셔봤자 손실만 더 날 뿐입니다. 교육 받으시고 트레이닝 받으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거셔야 돼요.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큰 좌절의 시간을요, 목숨 걸고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나고 내가 여기서 해답을 찾지 못하면 다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했어요. 악바리가 되셔야 되고요, 독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수익 납니다. 저는 항상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법은 당장에 오늘 하루의 수익, 기쁨 이런 거를 줄지언정 지속적인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 매매 습관을 바꿔주지 못해요. 매매는요,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 기본기를 체득화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신 겁니다. 저는 매일매일 방송으로 그걸 체득화시키려고 노력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14억이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채무를 갚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절실한 마음으로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전문가 마피아입니다. 보통 해외 선물을 접하게 되는 케이스가 주식을 하시다가 해외 선물을 접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해외 선물을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주식과 해외 선물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장이 좋을 때 운 좋게 좋은 종목 잡아가지고 수익 내실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도 보는데요. 해외 선물은 운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젊었을 때 사업에 크게 실패해 본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기간을 겪고 있을 때 제 누나가 저한테 이 해외 선물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너 이거 공부 좀 해봐라, 이 해외 선물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봐라고 좀 강압적으로 시켰었어요. 그래서 저는 운 좋게도 매매는 처음에 안 하고요, 한 3년 동안 이것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업에 실패하고 제가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해외 선물밖에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3년 동안 죽기 살기로 이것만 공부했던 것 같아요. 보통의 분들은 대부분 매매를 시작하고 나서 손실을 보신 상태에서 공부를 하니까 이제 심리가 많이 약해져가지고 심리적인 어려운 부분 갖다가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충분히 준비하고 연구해서 시작해야지 안 망하는 법 아니겠어요? 하물며 우리가 우리 돈을 투자하는 일인데 준비도 연구도 안 하고 우리 돈을 투자한다는 거는 돈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돈은 또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들한테 따른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워낙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를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마음 먹고 죽기 살기로 공부했던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 시절에 제가 투자할 돈이 없고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매매는 못하고 공부만 했던 것이 저한테는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운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해외 선물에서 필요한 거요? 무조건 공부죠. 내가 진입을 해서 진입 성공률 90%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파동 패턴 최소한 3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실수할 때도 있고 뭐 손절 날 때도 있고 더 심해지면은 멘붕에 빠져가지고 뭐 이상한 매매를 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는데요. 내가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파동의 패턴을 갖다가 3가지 이상 알고 계시면은요, 작은 실수들이나 슬럼프가 왔을 때 금방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패턴을 알고 계셔야지 강한 멘탈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결국 매매는 자신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똑같은 포지션을 잡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잡은 포지션이랑 불안한 마음으로 잡은 포지션이랑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추세가 시작된 좋은 자리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진입에 성공을 했는데 그 좋은 자리에서 1, 20틱 수익 내고 청산하면은요, 불안한 심정이 있으니까 청산을 빨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청산을 빨리 하게 되면은 꼭 사람 심리가 반대 방향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손실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마 공부 좀 해보셨던 분들, 자기 매매를 했다가 복귀해보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을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전문가인 저도 가끔 그런 멍청한 짓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강한 자신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실력밖에 없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직업이죠. 젊었을 때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힘들어하던 시절에 다시 저한테 세상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좋은 직업이죠. 일단 제가 해외 선물을 사랑하는 이유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좀 자유로운 직업을 좋아했어요. 출퇴근하는 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양복 입고 회사 생활하는 일이 저한테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않은 직업들을 선호하게 됐는데, 일단 해외 선물의 장점은 시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것 같아요. 저는 해외 선물을 공부한 지 한 3년, 5년 지나고 나니까 공부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좀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이 시간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는 저희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한테는 진짜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제 은퇴를 하고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은퇴 후에 이렇게 하루에 2-3시간 정도 저희가 일을 해가지고 수입원을 잡을 수 있다는 거는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직업을 유지한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나이 들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직업을 찾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해외 선물이었고요. 그래서 제 꿈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언젠가 방송을 은퇴할 거 아니에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 오래된 회원님들이랑 같이 하루에 2-3시간 정도 좋은 파동대 시간 골라가지고 재밌게 대화하면서 매매하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해외 선물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 선물은 그래도 좀 비교적 공평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본금이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자본금이 많건 적건, 그리고 우리가 뭐 학벌이 좋건 나쁘건,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인맥 중요하니까 뭐 인맥이 좋건 나쁘건 간에 해외 선물은 그냥 아주 공정하게 내가 실력이 있으면 성공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다른 요소에 방해받지 않고 정직하게 내 실력으로만 승부를 볼 수 있는 일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직 장가를 안 가서 아기가 없는데요. 나중에 뭐 저도 아기가 생기면은 마피아 주니어가 되겠죠. 얘를 갖다가 4살 때부터 이 해외 선물을 가르치고 싶어요. 오죽하면 제 스태프들한테 젖병을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해서 이렇게 2개를 물려가지고 빨리 양봉이랑 음봉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보겠다고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요. 이 해외 선물이라는 게 어차피 금융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는 공부잖아요. 저희 2세들한테도 조기에 이렇게 금융교육 갖다 일찍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금융 지식을 쌓지 않고 공부를 안 하고서 막 코인 투자다, 주식 투자다 해가지고 고생하시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빨리 교육을 시켜주는 게 우리 윗 선배들이 해줄 수 있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해외 선물 갖다가 직업으로 삼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거 같아요. 제가 이 해외 선물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밌더라고요. 똑같은 차트인데 복귀해서 공부할 때마다 다른 게 보이고 새로운 게 느껴지고, 아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매주 보이니까 공부하는 재미가 생겼고요. 그리고 공부하면 할수록 제 실력이 늘어간다는 걸 갖다가 바로 느낄 수가 있으니까 저는 20년 동안 지겹지 않게 이 해외 선물 갖다가 직업으로 삼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해외 선물의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노력한 것 결과물이 응답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회원님들이랑 같이 주말에 공부하고 나서 주중에 파동을 보다가 공부한 내용이 나와가지고 대응해서 수익이 나면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외 선물은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물을 갖다가 빨리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맨바닥에서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처음에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서 실전에 쓸 수 있는 필살기만 집중해서 교육을 해드리니까, 제가 해드리는 교육 갖다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면 웬만한 단타 매매는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내가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물이 그 다음 주, 뭐 그 다음 달 바로 결과를 갖다 볼 수 있으니까, 공부한 게 잘 먹히면 그걸로 수익을 내고, 잘 적응이 안 됐다 싶으면 좀 더 공부하면 되고, 저는 이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시간적, 경제적으로 자유롭다는 거랑, 그리고 비교적 공정하게 세상이랑 우리가 경쟁할 수 있다는 거랑, 세 번째로 빠른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 이런 장점들 갖다가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혜택을 갖다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들었던 시절 거의 마지막 무렵이었는데요. 돈을 마련해가지고 내 실력에 1,000만 원 정도 자본금이면은 금방 이제 일어서고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랑 매매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제가 워낙 추세 파동을 좋아하잖아요. 장기 추세 좋아하고. 그래서 그때 골드 종목이랑 오일 종목 갖다가 아주 높은 고점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았어요. 한 6계약 정도 포지션을 잡았죠. 파동이 꺾이기만 하면은 이제 나 장투 성공한다, 이걸로 큰 목돈 만들 수 있겠다, 막 죽기 살기로 그때 매매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얼마나 진을 빼면서 매매를 했는지 사람이 너무 피곤해지면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후가창 보시면 여러분들 일괄 취소, 일괄 청산 이 버튼 있잖아요. 제가 실수로 그 버튼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때 정확히 제가 잡았던 지역에서 이 추세가, 장기 추세가 전돼가지고 아주 큰 파동이 나왔었는데, 그 잡았던 포지션을 갖다가 포지션을 잃게 되니까 1,000만 원 가지고 한 5천만 원, 1억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포지션을 갖다가 아주 허무하게 날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매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실수했으면 다시 잡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정말 죽기 살기로 이거 마지막 자금이라 생각해가지고 잡았던 포지션 갖다가 거의 약손실로 포지션을 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잡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정말 그때 순간의 실수로 큰 찬스를 놓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지 마셔라, 항상 컨디션 조절하셔라, 장시간 앉아있으면 항상 실수하게 된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컨디션 관리를 하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 경험상 사람이 피곤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고요,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 척추 나빠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이번에 만든 자금 가지고 이번에 꼭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매매하시잖아요. 매매 진짜 안 돼요. 우리는 최대한 돈에 대해서 얽매이면 안 돼요. 감정이 들어가니까. 철저하게 돈은 우리가 감정에서 배제를 시키고, 공부한 대로, 공부한 파동이 나오면은 그대로 손절 잡고 매매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수익이 났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마시고요. 이 실장 매매 좀 치워주세요. 수익이 났다고 너무 또 업되고 좋아하지 또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대로 했는데 손실을 좀 봤다고 해서 또 너무 다운도 되지 마세요. 공부한 내용이 충분하니까 그냥 기계적인 마음으로 그냥 원리 원칙대로 대응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선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가 공부예요. 저희 요즘
공부 많이 하고 있죠. 공부한 걸 갖다가 시작에 적용하는 그 훈련을 하고요. 훈련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조심스럽게 실전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근데 이렇게 돼서 잘 되시면 좋은데 만약에 잘 안 된다 싶으면은 다시 매매 중단, 처음으로 다시 공부 똑같이 반복하세요. 다시 훈련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실전 대응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한 걸 갖다가 시장에 적용하는 걸 갖다가 완전히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자기 관리를 갖다 철저하게 하시면서 절제하시면서 매매하시면은 해외 선물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손실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실전 매매 들어가기 전에 한 5분 10분 시간 내가지고 우리 공부한 패턴 한 10가지 패턴 있잖아요. 단타 그림 요거 한 번씩 꼭 훑어보고 매매를 시작을 하세요. 하루에 5분 10분만 투자를 하셔도 맨날 같은 패턴의 반복이니까 이렇게 공부하시고 매매 시작을 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실수하실 일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진입이 두렵다, 손절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제 귀에는 그 말들이 다 나 공부 안 했어요 이 소리밖에 안 들려요. 우리 분명히 진입해야 되는 자리에 공부하고요. 그리고 어떤 조건이면 항상 손절해야 된다는 그 손절 조건도 우리 명확히 있죠. 그냥 저희는 그냥 기계적으로 손절했다가 자동 손절을 세팅하고서 매매를 해요. 심지어 제가 진입에 대한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별명을 지은 그 봉치기 훈련이 있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볼리저 밴드 놓고서 우리 조건 맞았을 때 짧은 손절로 치는 이런 훈련까지 요즘 시켜드리고 있는데 진입이 두렵다? 손절 잡고 잡게 들어왔는데 진입이 왜 어려워요? 왜 겁나요? 대신 성공하면 이만큼 수익이 나는데 여러분들 내 매매 규칙 갖다가 정확히 만드셔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그런 기준이 없이 막 매매하시니까 겁나고 두려운 거예요. 해외 선물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새로운 게 발견되고 또 요만큼 됐다 싶으면 또 부족한 게 또 느껴지고요. 과정이 또 누적이 되면서 또 실력은 그만큼 쌓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방송하고 리딩을 드리는 저도 주말에 쉬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저도 확실히 바빠가지고 개인 공부를 못하면은요 확실히 그 다음 주에 리딩력이 떨어져요. 리딩 실력이 확실히 줄어든 게 저는 느껴요. 전문가인 저도 하물며 이런데 뭐 여러분들이 어떠시겠어요? 제가 유튜브 교육 영상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주말에 시간 내셔가지고 공부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그 다음 주에 매매가 훨씬 더 편해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교육해드린 그 필살기 교육들이 아주 딱 매매 매뉴얼처럼 한 10가지 패턴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만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지난 차트 복귀하시고 제가 교육해드린 요 필살기 교육 요거 한 30분이면 충분히 다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주말에 공부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월요일부터 파동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해외 선물을 잘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분들은 관찰력이 좋으세요. 차트를 갖다가 유심히 보시면서 파동의 그 규칙성을 갖다 발견하는 그 관찰력이 있으세요. 파동이 요일별로 성격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하루의 파동 중에서도 아침 파동, 오후 파동, 초저녁장 파동, 미국장 열리고 나서 본장 파동, 시간대별로 파동이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관찰력 있게 보시면서 그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파동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저도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 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파동의 패턴들이 보여요. 어떤 조건에서 상방 추세가 잘 나오는지, 반대로 어떤 조건에서 하방으로 큰 추세가 터지는지, 이 조건들이 시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아주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파동의 패턴을 갖다가 관찰력 있게 보시는 게 매매에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이 해외 선물을 접할 때 가장 먼저 배워야 될 쉬운 매매법이요. 오전 오후 시간에 파동이 평이할 때, 파동폭이 크지 않을 때 사용하기 좋은 단타 차트를 갖다가 유튜브 교육 영상에서 설정을 해드렸잖아요. 그 차트를 사용하시든 아니면 본인의 차트를 이용하시든 요 파동폭이 크지 않을 때 단타 횡보 파동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요 단타 매매법부터 먼저 배우세요. 요 단타 매매법을 갖다가 배우시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줍지 않게 추세 매매를 배우시면은 자꾸 매매를 갖다 추격성으로 하시게 된다고요. 파동이 터진다면 따라가는 매매를 하게 된다고요. 근데 파동은 이 흔들림이 심하니까 추격성 매매를 하시면은 성공해서 먹을 때는 좋지만 흔들릴 때 깨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초보분들은 몇 번만 흔들리셔도 멘붕이 와요. 그러니까 매매 습관 갖다가 좋게 훈련을 시키는데도 단타 매매법이 좋은 게 요 매매법은 항상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하는 요 습관이 들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매매 훈련하시기에 아주 좋은 매매법이고요. 그리고 단타 횡보 파동을 갖다 잡아먹으실 줄 알아야지 그 수익을 기반으로 우리가 추세 매매법 갖다가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막상 혼자 매매하다 보면 컴퓨터 앞에 너무 오래 앉아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차트 보는 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오래 앉아서 모니터를 갖다 보시다 보면은 사람이 집중하는 데는 한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너무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계속 차트를 보시다 보면은 이 판단의 오류에 빠질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권해드리는 매매는 파동이 잘 움직이는 시간대, 오전장에 항생파동, 오후장에 유럽장 열리는 시간대, 그리고 야간장에는 뭐 미장 개장 시간, 이런 시간대에 우리가 매매를 하면 훨씬 더 똑같은 진입으로 올릴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커지겠죠. 여러분들이 혼자 댁에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너무 장시간 그렇게 차트를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긴 거는 상관이 없어요. 공부는 길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매매 시간은 우리가 최대한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갖다가 딱 정해서 나는 요 시간대 매매하고 나머지 시간은 내 여가 활동이나 다른 활동을 하시고 당연히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절대 매매하는 시간을 갖다가 한 번 앉으셔가지고 2시간 이상은 하지 마세요. 2시간도 길어요. 1시간 안으로 매매하시고 끝내세요. 그렇게 매매하시는 습관이 드시면은 내가 가장 좋은 판단력으로 좋은 파동이 나오는 시간에 집중해서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 자기 개인 관리를 그렇게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의 장점을 살리자고요. 파동이 나오는 시간, 저희 카톡방에 파동의 분위기 시황을 갖다가 아침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중에도 수시로 카톡창 이용해가지고 파동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느 종목을 어느 방향으로 노리시는 게 좋다고 조언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업무 보시다 오셔가지고 파동의 분위기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린 그거 이용하셔가지고 오전장, 오후장, 야간장 이렇게 세 타임을 나오셔가지고 그때 30분, 1시간 파동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잠깐 매매하시고 원하는 목표 수익 올리시면 딱 매매 접으시고요. 제가 허리와 뭐 목 디스크 이런 게 와가지고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당연히 이런 증상이 와요. 저희 회원님들한테 늘상 말씀드리는 게 1시간 앉아 계셨으면 반드시 일어나셔가지고 스트레칭 하세요. 그래야 내 목 건강, 허리 건강 이런 것도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차트 오래 보고 있는다고 매매 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항상 집중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갖다가 나눠서 관리를 해주세요. 모든 파동의 원리는 똑같고요. 매매에 대한 원칙도 똑같죠. 저희 해외 선물은 매수 매도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저점에서는 매수, 고점에서는 매도가 저희 매매 원칙이잖아요. 주식은 간단해요. 저점에서 매수만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저점을 보는 기술은 저희 차트를 이용해도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제가 봤을 때 주식하다가 저희 해외 선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식에서 손실을 보시니까 그 다음에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주식이 해외 선물보다는 훨씬 쉬운 종목이에요. 아무래도 해외 선물이 레버리지도 크고 훨씬 파동이 민감하잖아요. 빠르고. 주식보다는 해외 선물 매매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아주 훈련이 된 자기 매법이 완성이 된 분들한테는 대신 아주 작은 자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매력이 있기도 하고요. 반대로 훈련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되신 분이 해외 선물 하시면은 손실 볼 가능성이 또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보통 제가 회원님들을 보면은 주식을 하시다가 해외 선물로 넘어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더 어려운 해외 선물을 공부하고서 그 다음에 주식 파동을 보시면은 아마 훨씬 더 쉽게 적응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중학생이 초등학생 문제 풀면은 훨씬 쉽겠죠? 근데 초등학생 공부하다가 바로 중학생으로 올라오면은 잘하기가 힘들 거고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을 되게 중요하게 보시던데요. 주식은 워낙 장기간에 뭐 오래 끌고 가는 매매니까 거래량 터지고 난 다음에 그거를 보셔도 방법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해외 선물은 워낙 짧은 손절로 레버리지가 큰 매매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거래량을 보고서 매매를 한다는 거는 그건 안 맞아요. 차트에 이 거래량을 갖다가 녹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틱 차트고요. 어느 시간대에 틱 차트를 사용하면 좋은지 그런 정보는 받아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은 당연히 우리가 상단에서 매도 치고 하단에서 매수를 치는데 그 지역 갖다가 어느 일정 폭으로 벗어나면 당연히 손절을 잡아야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손절 20틱 정도 잡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골드나 오일 종목은 한 10틱 정도가 좋겠죠. 제가 교육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채널 상단이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평평할 때 요때 진입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고요. 이게 파동이 추세가 터져서 45도로 상방을 가거나 하방으로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타점을 잡으시면 안 되겠죠. 이게 장중에 이 선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채널 라인은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그 전에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만들어져 있는 선도 안 보인다고 하시는 거는 그건 차트를 열심히 관찰을 안 하신 거죠. 요즘 요 단타 차트에 적응되신 분들이 수익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매매가 재밌어졌다고 지금 저희 카톡방에 많이 글들을 올려주셔가지고 저 역시도 지금 보람을 느끼고 일에 대해서 재미를 더 느끼고 있는데요. 적응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어요. 우리가 매매하는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데요.
항상 제가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사인 드리기 전에 항상 시간을 정해드리죠. 어느 시간대에서부터 집중해서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파동이 나오는 시간을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유럽장이 열리는 시간, 그리고 미장이 열리는 시간, 파동이 주로 움직이는 요 시간대들이 있어요. 요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저는 장주에 리딩 드릴 때 항상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몇 시 몇 분서부터 파동을 봅시다. 요 자리부터 봅시다. 시간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입 자리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진입 시간과 타이밍과 진입 자리를 갖다가 항상 맞춰서 매매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매매를 집중해야 되는 시간대는 보편적으로 추세는 미장이 열리고서 나와요. 10시 30분에 미장이 열리면서 추세들이 한 번씩 확 나온다고요.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차트 저점과 고점을 예측해서 이 파동을 갖다가 매수로 대응할 것인지 매도로 대응할 것인지 미리 결정하고 있다가 타이밍 맞춰서 매매하는 게 중요해요. 그 시간대는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학습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방에 와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항상 리딩하는 실시간 장중에 설명을 드려요. 저희 단타 차트는 지금 지지선과 저항선이 명확하게 있죠. 이 선들이 지지가 되냐 안 되냐는 두 번째 문제고, 우리는 기준은 잡아놨어요. 근데 요 봉이 형성이 될 때 우리가 보는 저항선에서 봉 몸통으로 뚫고 나가는지, 만들어지는 봉으로는 확인을 못해요. 완성된 봉으로. 저희가 지금 실시간을 보고 있는 전봉을 보세요. 요 봉이 이 차트 선에서 완성봉으로 저항이 됐는지 지지가 됐는지를 갖다가 확인하시다 보면은 그 지지 저항 보는 눈이 많이 커지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저항선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봉 몸통으로 이렇게 저항선을 갖다 뚫고서 올라갔다, 당연히 우리가 손절을 해야겠죠. 숙달이 되신 분들은, 훈련이 되신 분들은 몸통으로 저항선을 뚫었다 싶을 적에 빠르게 포지션을 갖다 빼버리시면은 거의 내 진입가 근처에는 포지션을 뺄 수가 있어요. 괜히 버텨서 손절을 시키지 마시고요. 저항이 안 된 게 확인이 되면은 포지션에서 적당히 한두 틱 손해보고 나오시면은 큰 손실 없이 매매할 수가 있어요. 만들어진 봉은 얘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것만큼 정확하게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워낙 명쾌하게 지지저항선을 갖다 보고 있으니까 봉들이 몸통이 저항선을 갖다가 뚫었는지 지지선을 갖다가 붕괴를 시켰는지 이런 거 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저는 지금 해외 선물 갖다 20년 넘게 제가 방송도 해드리고, 저 역시도 뭐 개인 매매 갖다가 많지는 않지만 계속 해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포지션을 잡고서 여러분들을 리딩하다 보면 제 사심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좀 자제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사인 드린 포지션만 저도 체결을 시키려고 그렇게 개인 매매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해외 선물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가 젊었을 때 호기롭게 사업을 하다가, 무역 사업을 하다가 크게 쫄딱 망한 적이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남을 정도로 다 망한 적이 있었는데, 사업이 한번 망하니까 돈은 물론이고 주변에 사람까지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해서 그 무렵에 제가 선택을 한 게 이 해외 선물인데요. 해외 선물은 아주 작은 자본금이라도 자기가 실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해외 선물을 선택한 이유는 딱 그거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자본금이 없어도 내가 공부가 완성이 되면은 이걸로 제 인생을 갖다 역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직업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제 회원님들한테도 권해드리는 게, 우리가 노후에 이거에 대한 공부가 끝나고 우리가 큰 욕심 안 내고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갖다가 안정적으로 잡아먹을 수 있는 그 매매법이 완성이 되면은, 이제는 연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대도 지났잖아요. 우리가 부를 축적해놓고 그 돈을 까먹고 살지 않는 이상 우리가 노후에 꾸준히 쓸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고요. 그 자금을 갖다가 이 해외 선물을 공부를 통해서 완성시켜 놓으면은 참 이상적이지만 좋겠다 생각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단타 차트 만들어 드리고 계속 공부하면서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회원님들과 제 노후에도 제가 공식적으로 방송을 안 하더라도 제 회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같이 매매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노후에 돈도 필요하지만 또 직업도 필요하잖아요. 일이 없으면 또 사람이 또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해외 선물은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잠깐 매매해서 안정된 고정 수익 갖다가 올릴 수 있으면은 이상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직업인 것 같아요. 저는 60, 70 넘어서 하루에 서너 시간 매매해서 제 생활비는 벌 자신이 있어가지고 제가 매매하는 걸 갖다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이걸로 일확천금 이런 거 꿈꾸지 마시고요. 돈 버는 욕심 갖다 버리시고 지금은 공부의 욕심을 좀 가지세요.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달에 20일 거래일이 있잖아요. 근데 하루 내 목표 수익이 50만 원이면은 요 이틀은 50만 원 손실 보셔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매매를 만드셔야 돼요. 10일 거래일 중에 9일은 이기고 하루는 져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실려갔다가 우리가 맞춰놔야 되고요. 끌어올려놔야 되고요. 절대로 내가 하루 목표 수익 이상으로 하루에 손실을 보지 마세요. 그렇게 매매가 안 되는 날은 딱 접고 그냥 놀러 나가시고요.
매매가 잘 되는 날은 조금 더 하셔도 괜찮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공부만 끝나면은 노후에 우리가 평생 직업으로 우리가 뭐 건강을 해쳐서 모니터 앞에 앉아있기 힘들기 전에는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공부하셔가지고 제가 그동안 20년 넘게 해온 공부들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 쏟아부어주고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공부한 내용 갖다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렸던 그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목표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노력하듯이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서 노력하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96년도에 처음으로 주식에 입문을 하게 됐고, 그래서 IMF 때문에 쫄딱 망했고, 그것도 98년도에 국내 선물을 처음 시작하면서 또 한 번의 좌절을 겪었고, 집까지 다 말아먹고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었어. 그래서 겨울이었던 것 같아. 거의 12월 말 정도 됐던 것 같아. 무작정 차를 몰고 속초까지 갔어. 죽으려고. 내가 죽으려고 간 거야. 와이프한테 얘기는 못하겠고. 작은 애가 태어난 지 한 1년 좀 안 됐을 때였어. 그래서 속초항에 도착해서 그냥 못 죽겠더라고. 그래서 소주 3병을 샀어요, 마트에서. 막상 죽으려니까 용기가 안 나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술의 힘을 좀 빌었는데 3병째 딱 먹고 이제 취기가 올라오더라고. 이제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 그냥 우리 와이프 이름, 애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바다에 뛰어들었었어. 갑자기 누가 오는 거야. 그러더니 나를 양쪽 팔 어깨를 잡아갖고 끌어올리더라고. 아니 무슨 젊은 친구가 살아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나 엉엉 울었어, 진짜 엉엉 울고. 그 어부 집으로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 잤던 것 같아. 그냥 잤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어부가 아무 생각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젊으니까. 내가 죽을 팔자는 아닌가 보나. 그러고 나서 집에 왔어. 집에 와서 와이프가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더라고. 나 저 야근하고 왔어. 원래 IT 회사는 야근을 밥 먹듯이 했었거든, 옛날에. 이렇게 지나갔고 며칠 동안 너무 힘들었어. 정말 또 한 번 죽고 싶은 막 용기가 생기는 거야. 왜 한 번 하는 건 어렵지만 두세 번은 쉽거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근데 와이프가 이제 내 얼굴을 보더니 당신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러더라고. 이 실 찍고 얘기를 했지. 다시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주식에 손을 댔다. 집을 날렸다. 와이프가 털썩 주저앉더라고. 나를 부여잡고 우는 거야. 와이프한테 각서를 써서 더 이상 안 하기로. 그냥 감사한 거야. 그리고 이제 회사를 간 거야. 가서 이제 직장 상사한테 얘기를 했어. 나에 대해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남아로 이제 그 마케팅 담당으로 가라고 하더라고.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 와이프가 가자 그러더라고. 더 이상 이 빚의 고통 너무 힘들었었어. 그래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냥 무작정 수속 밟은 지 한 2달 만에 간 거야. 낯선 땅에 도착을 했지. 거기 이제 그 지사장이 있어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이제 한국 주식을 하는 걸 알아. 되게 관심이 많았어, 그 사람이 투자에 대해서.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이제 동남아 1%였더라고. 날 보고 싱가포르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 싱가포르 거래소라는 데를 내가 처음으로 가본 거야. 2002년도에. 갔더니 신기하지. 한국이랑 완전 환경도 다르고 되게 깨끗하더라고, 느낌이. 거기서 이 사람 저 사람 소개시켜주는 거야. 흔히 얘기하는 동남아 1% 사람들 거기서 다 만나게 된 거야. 되게 경직됐지. 왜냐면 나하고 레벨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니까. 나는 거의 밑바닥 쓰레기였잖아, 쓰레기. 근데 소개시켜주면서 모 대기업의 동남아 담당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타이틀은 좋잖아, 그지? 그렇게 이제 만나다가 가면 갈수록 내가 위축이 되는 거야. 자신이 없더라고. 내가 왜 이 사람들 다시 만날 이유가 뭐 있을까? 나는 더 이상은 주식을 하지 않기로, 선물하지 않기로 한국을 떠나왔는데 미련이 남았었나? 자꾸 그 인도네시아 트렌드가 거기 가자 그러면 또 가게 되고. 근데 이상한 게 있잖아. 만나서 그 사람 편하더라고. 난 투자를 안 해서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저 사람들이 참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내가 이유를 알겠더라. 일단 얼굴을 보면서 내가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 그러다 우연찮게 이제 밥을 먹다가 화장실에 가게 됐어. 손을 씻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야. 내 모습을 보는 순간 얼굴이 시커멓더라고. 완전히 그 악마 같은 얼굴 있잖아. 욕심과 탐욕에 가득 찬 인간의 얼굴이 아닌. 그걸 보면서 그 울음을 소리를 진짜 목까지 삼켜가면서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 내가 실패했던 원인이 여기 있어. 기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결국엔 마음이었다. 그러면서 다시 나는 마음을 가다듬었어. 다시 한번 해보자. 나한테는 둘도 없는 영원한 찾아올 수 없는 기회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 달에 한두 번씩 비행기 타면서 관계를 맺어 나갔어. 그렇게 하면서 한 1년 반, 2년 있다가 우리 그 인도의 친구가 그러더라고. 이 친구가 좀 투자 컨설팅을 좀 이제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한번 도와주자. 다들 만장일치 동의를 해줬어.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구민 컨설팅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포렉스라고 있어. 포렉스 외환거래야. 포렉스를 싱가포르에서 계속 해왔고, 그래서 엄청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었어. 그러면서 계속 인맥을 더 넓혀가면서 글로벌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됐고 많은 수익을 냈고 14년이 지나고 나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어. 너무나도 행복했던 순간들이었고 이 정도 벌었으면 됐다. 모든 걸 정리를 하고 한국에 와서 내 고국 대한민국에서 안정된 삶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 현재는 리딩을 하고 있어. 자, 결론적으로 내가 조언을 해준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리 좋은 매매 기법도 있잖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말짱항이다. 백전백패.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욕심 타면 버려. 욕심 타면 버리지 않으면 나 같은 삶을 살아. 그래서 내 리딩하는 게 나 같은 삶을 살지 마라. 난 그거를 전도해 줄 수 있는 전도사가 되고 싶었던 거야. 실패한 삶을 사는 그런 파생인의 그 삶을 나는 저지를 시키고 싶으면 나의 주된 목적.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한탕을 누리는 배짱이가 되지 마.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하루에 10,000원을 벌어도 되고 20,000원을 벌어도 상관없어. 깨지지 않는 삶, 탐욕을 버리는 삶. 그것만이 진정한 성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파생인 삶이다. 그걸 마지막으로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등산 온 이유가 뭐야? 내가 이번 주에 손실을 봤기 때문에 온 거잖아. 그러면 눈물을 흘리잖아. 허탈한 게 아니라 정신이 바짝 들어. 아, 과거에 내가 힘들었던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되지. 이를 딱 깨물고. 그러면서 등산이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편안하지. 그러다 갑자기 쑥 들어와 버리는 정신. 그게 이제 위험한 거라고. 계속 매매만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뜨고 하는 거지. 지금 저 산이다 그러면서 옷이 바보 같아요. 근데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준 건 뭐야? 나를 내려놓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과거처럼 내가 막 젊었을 때처럼 막 욕심부리고 했으면은 벌써 이 자리에 없었겠지. 벌써 죽었지. 짠! 여! 자, 여! 자, 한 잔 받고 이렇게 돌려야 돼, 이렇게 술을. 이게 딱 산에 딱 내려오는 묘미야, 묘미. 이 등산을 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기쁨이지, 기쁨. 등산 안 해본 사람은 이런 걸 몰라. 날씨도 오늘 너무 따뜻하고, 그지? 근데 이런 게 있어. 이게 또 술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옛날 생각 나는데, 트라우마가 있어, 트라우마. 나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27년을 해왔잖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 힘든 생각이 항상 이렇게 파노라처럼 머리에 돌아가.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기뻤던 날보다 슬펐던 날이 더 많았겠지. 그러면 슬펐던 날이 그냥 자동방으로 나오잖아. 눈물이 나와, 피눈물이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게 자동방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 쭉 흐르는 거지. 흐르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 슬픈 게 아니야. 다시는 그런 시절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등산 온 이유가 뭐야? 내가 이번 주에 손실을 봤기 때문에 온 거잖아. 그러면 눈물을 흘리잖아. 허탈한 게 아니라 정신이 바짝 들어. 아, 과거에 내가 힘들었던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되지. 이를 딱 깨물고. 그러면서 등산이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이야. 아까 그랬잖아. 긍정적으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딱 내려와서 술 한잔 먹으면 기분 좋아요. 그리고 집에 가는 거야. 발걸음 가볍게. 가다가 또 나온다. 길 가다가 흥얼흥얼 또 노래 한 곡 부르고. 일주일 그렇지. 동안 매매 안 됐다고 막 이렇게 그럴 좌절하는 게 필요 없어. 아니라 그럼. 긍정적으로 그렇지. 생각하고 등산하고 그렇지. 기분 전환도 좀 하고. 그게 중요한 거야. 어차피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잖아. 왜 자꾸 내 스스로를 자꾸 이 안 좋은 울타리에 날 가둘 필요가 없어. 등산 온 이유가 뭐야? 일주일만큼은 고생을 했어. 그러면 적어도 이틀만큼은 나를 야생마처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뛰어다니는 거야. 뭐가 됐든. 그러면은 확실히 돼요. 물론 술을 안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확실히 사람 마음이 달라져요. 머리도 맑아져. 내가 해보니까. 그게 나를 손실을 일주일 동안 보면서 내가 그 다음 주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런 모티브가 됐던 것 같아. 맨날 손실 보면 나는 뭐 트레이딩 하면 안 되지. 근데 어쩌다가 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손실을 볼 때도 있잖아. 그때는 그냥 여지없이 나는 무조건 자동방으로 그냥 기계처럼 등산이야. 무조건 등산. 등산 가서 땀 쫙 빼는 거야. 그럼 몸이 사람이 쫙 처지잖아. 그럼 일단 힘이 빠지면 아무 생각 없는 거야. 왜 사람이 잡생각이 많은 줄 알아? 손실을 봐오면 계속 책상 위에 앉아있으니까 잡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과감하게 떠나야 돼. 자기 몸을 학대를 해야 돼. 자, 봐봐. 우리가 운동을 빡세게 하잖아. 그럼 아무 생각 안 드는 거야. 근데 운동 안 하고 막 몸을 안 굴리고 자꾸 머리로 뭔가 생각을 하면 인생 자체도 꼬이고 매매 자체가 꼬인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선수 보자 그러잖아. 막 힘 쫙 빼고 뭐 실전 나가면 뭐 좋은 성적 나타나고 똑같은 거라는 생각을 해. 내가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일단 자기 몸을 완전히 최극한도까지 끌어올려라. 빡세게. 그러니까 자꾸 머리 싸매지 말고 나와서 이렇게 술 한 잔도 마시고 자기 몸을 완전히 학대하면서 새로운 거로 출발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엔 뭐냐면 인생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 나이도 다 내일 모레 60을 바라보는데 때로는 배짱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도 나이가 들어가면 솔직한 얘기야, 솔직한 얘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배짱이 자꾸 사람이 좀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 현실은 그래, 현실은. 그러면 결국에는 세월이 약이라고 난 생각을 해. 내가 정말 이거는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오래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사람들 다 급해.
근데 절대 안 돼. 왜냐면 여기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 연령대가 다양하잖아. 뭐 20대부터 해갖고 내 또래에 있는 사람,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아마 노후를 위해서 이거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해. 그러면은 노후에 맞게 어떤 자기의 컨디션을 파악하면서 가야 되는 거지. 무턱대가 막 누가 수익 얼마 냈네, 그거 자랑했는데 거기에 불화할 필요 없어. 자기는 자기야. 세월에 장사 없잖아. 그렇잖아. 5, 60대인데 20, 30대처럼 달리기 할 수 있어? 그만큼 머리가 돌아가 안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내 생활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뭔가 결과를 이루어내려고 그래야지. 뭐 개똥이가 500만 원 버는데 1000만 원 벌었네를 거기에 초점을 맞으면 안 돼. 나는 나일 뿐이야. 나는 결국에 나이 먹었어.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세월에 약 있어 없어? 막말레기해서 자, 해외 선물에서 하루에 10만 원만 벌어도 자, 우리 나이 때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경비밖에 없잖아. 그것도 밤새가지고 쎄빠져 고생해서. 그러면 여기서 10만 원 버는 거 진짜 일도 아니란 말이야.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한 달에 20일이야 200만 원 그냥 버는 거야. 그렇게 좀 목표를 좀 작게 가져가야 된다 생각을 해.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가면서 가야 되고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여기 있을 거라 생각을 해. 하지만 매도 안 될 거라 생각을 해. 솔직한 얘기로 나 27년 동안 살아오면서 힘든 게 솔직히 한 70%였던 것 같아. 내 인생의 70%. 근데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준 건 뭐야? 나를 내려놓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과거처럼 내가 막 젊었을 때처럼 막 욕심부리고 했으면은 벌써 이 자리에 없었겠지. 벌써 죽었지. 어차피 인생도 여물어 가는 과정이에요. 세월 속에 이 파생도 인생의 여물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러잖아. 그지? 천천히 돌계단을 밟아나가시 가다 보면 언젠가 내가 나도 모르게 정상에 딱 오늘 등산이랑 똑같이 우리 정상 가봤잖아. 정상에 딱 도착하니까 얼마나 편해. 그 길게 올라가면 그 미끄러져 조심해야 돼. 천천히 종종 걸으면 올라가야 돼. 종종 걸음. 이 파생도 정상을 가는 길은 그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야. 뭐 우리가 뭐 등산 뭐 선수도 아니잖아. 정상을 뭐 누구는 1시간 만에 가지만 어떤 사람은 뭐 능력이 안 되는 사람, 뭐 신체적 조건이 안 된 사람은 6시간, 7시간 갈 수 있잖아. 가면 되잖아. 그래서 바라봤을 때 그 느낌. 물론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엔 정상을 올라가려고 모든 사람 노력을 하잖아. 파생도 마찬가지. 결국 그 정상을 가기 위해서 무조건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 욕심 다 내려놓고 목표를 위해서 천천히 가다 보면 분명히 그 좋은 날이 올 거란 얘기잖아. 근데 그 단순한 진리의 사람들은 너무 급해. 급하면 안 돼. 그래서 화이팅하고 나 같은 놈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뭘 해도 못 먹게 살겠어. 저 새끼처럼 살면 안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 돼. 그게 정답이야. 끝. 왜냐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행운이야. 행운. 도박꾼은 그래. 이름은 도박꾼이고 안 이름은 도박꾼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돼? 안 이뤄야지. 그게 장땡이야. 내가 17년 걸려서 16년 걸려서 나의 힘든 시간들을 바로 잡았단 말이야. 그럼 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 1000명처럼 안 하면 되네. 그럼 여러분들 시간 단축이 되잖아. 얼마나 행복한 거야. 여기서 나처럼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반대로만 가면 분명히 성공적인 어떤 파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마지막 산행 맛있게 술 한잔 찌끄리고 맛있는 또 백숙까지 먹고 빨리 집에 가서 푹 쉴랍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짠! 요!